남자가 정말로 좋아하는 여자에게만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말들을 알아두면 그 사람의 진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자의 이런 신호를 놓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읽고 나면 달라질 겁니다.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특정한 말을 반복합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준비한 대사가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일상적인 대화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독점욕이 숨어 있습니다.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당신을 향한 관심과 애정이 녹아있는 말들입니다. 이걸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연애의 판도를 바꿉니다. 남자의 무의식적인 호감 신호를 읽을 줄 아는 여성은 강합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꿰뚫어 볼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이런 신호를 모르면 좋은 인연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거의 자동으로 하는 말들을 알려드릴게요. 각각의 말에 담긴 숨은 의미까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실제 연애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면 남자의 행동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남자가 자주 하는 말은 오늘 뭐 했어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은 정말 자기도 모르게 나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한 게 당연하잖아요.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뭐 하고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점심때도 밥은 먹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 어땠을까 알고 싶어지죠. 그래서 매번 오늘 뭐 했어라고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이 단순한 안부 인사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우선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시간을 보냈다면 불안하니까요. 경쟁자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려는 심리도 있습니다. 또한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다만 이 질문을 너무 자주 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적절한 빈도로 이 질문을 합니다. 너무 자주도 아니고 너무 드물지도 않게요. 이 균형을 맞추려고 나름 신경을 씁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당신에게 매일 이 질문을 한다면요. 그건 당신을 상당히 좋아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특히 대화의 시작을 항상 이 질문으로 연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질문 뒤에 이어지는 반응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당신이 친구들과 놀았다고 하면 어떤 친구와 놀았는지 물어봅니다. 남자친구가 있었는지 은근히 확인하려는 거죠. 당신이 집에서 쉬었다고 하면 안심하는 기색을 보입니다. 혼자 있었다는 사실에 내심 안도하는 겁니다. 당신이 어디 맛집에 갔다고 하면 누구와 갔는지 물어봅니다. 혹시 다른 남자와 간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후속 질문의 패턴을 보면 의도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남자가 이 질문을 할 때 목소리 톤도 주목해 보세요. 좋아하는 여자에게 물어볼 때는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평소보다 살짝 낮고 다정한 톤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변화라서 본인도 모릅니다. 문자로 이 질문을 할 때도 차이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여자에게는 이모티콘을 더 많이 씁니다. 답장도 더 빨리 오고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냥 친구에게 물어보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이죠.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당신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만약 그 남자가 마음에 든다면 자세히 대답해 주세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다고요. 남자는 당신이 자세히 이야기해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기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반대로 그냥 별거 없었어 하고 짧게 대답하면요. 남자는 자기에게 관심이 없나 보다 하고 위축됩니다. 물론 관심이 없는 상대라면 짧게 대답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에 드는 상대라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러면 남자는 더 적극적으로 다가올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작은 질문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남자가 하는 말은 남자친구 있어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남자 입장에서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가 관심의 표현이거든요. 별로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자기 마음이 어느 정도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많이 고민합니다. 언제 물어볼지, 어떤 상황에서 물어볼지 타이밍을 재죠. 너무 빨리 물어보면 성급해 보일까봐 걱정합니다. 너무 늦게 물어보면 이미 남자친구가 생길까봐 조급해하죠. 이 질문의 핵심 의도는 명확합니다. 당신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 대답에 따라 앞으로의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면 대부분의 남자는 한 발 물러납니다. 물론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남자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좋아하는 남자라면 상대를 존중합니다. 없다고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어필이 시작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추진하게 되죠. 데이트 신청도 더 과감하게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할 때 남자의 태도를 잘 관찰해 보세요. 진지하게 좋아하는 남자는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살짝 어색해질 수도 있어요.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시선을 피하기도 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진심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가볍게 던지듯이 물어보는 남자도 있습니다. 장난스러운 톤으로 남자친구 있어 하고 물어보는 거죠. 이런 경우는 단순히 작업을 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여자에게 같은 질문을 하는 유형일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성격이 밝고 장난기 많은 남자는 좋아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진지함의 정도를 보면 구별할 수 있어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물어볼수록 진심도가 올라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전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남자에게 관심이 있다면 없어 하고 밝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남자는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발판이 되거든요. 조금 더 밀당을 하고 싶다면 왜 물어봐 하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남자는 당황하면서도 내심 설레게 됩니다. 당신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니까요. 반대로 관심이 없는 남자에게는 있어 하고 간단히 대답하면 됩니다. 남자는 이 한마디에 상당히 많은 것을 읽어냅니다. 있다는 대답을 듣는 순간 접근을 멈추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질문은 남자에게 있어서 일종의 관문과 같습니다. 이 관문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질문이고 용기가 필요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로 남자가 하는 말은 이날 둘이서 놀지 않을래라는 제안입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다가갈 때 이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데이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데이트라고 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하거든요. 거절당할 확률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놀자라는 가벼운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놀자라고 하면 친구 사이에서도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상대방이 부담 없이 수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목적은 분명합니다. 당신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둘만의 시간을 통해 더 가까워지려는 거죠. 단둘이 있으면 대화도 더 깊어질 수 있으니까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스킨십의 기회도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든 둘만의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당신이 다른 친구도 같이 부르자고 하면요. 남자는 갑자기 당황하면서 이유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는 그날 바쁠 거야 하고 둘러대기도 하죠. 아니면 둘이서 가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둘만의 시간을 사수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확실히 당신을 좋아하는 겁니다. 단순한 친구로서 노는 거라면 다른 사람이 와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둘만의 시간을 고집한다는 건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제안의 시간과 장소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낮 시간에 카페나 맛집을 제안한다면 건전한 만남입니다. 당신과 진지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의미예요. 저녁 시간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제안한다면요. 좀 더 로맨틱한 분위기를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말 전체를 같이 보내자고 한다면 상당히 적극적인 겁니다. 당신과의 시간을 최대한 오래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죠. 남자가 이 제안을 할 때의 태도도 잘 봐야 합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물어본다면 진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하게 물어보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거절당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하지만 좋아하니까 용기를 내서 제안하는 겁니다. 이 제안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앞으로의 관계를 좌우합니다. 좋아하고 밝게 수락하면 남자는 날아갈 듯 기뻐합니다. 이미 머릿속으로 데이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거예요. 어디 갈지 뭘 먹을지 다 계획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날은 좀 어려울 것 같아 하고 거절하면요. 남자는 바로 다른 날은 어때 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한번 거절당했다고 바로 포기하지 않는 거죠. 진심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다만 계속 거절하는데도 집요하게 제안한다면요. 그건 좋아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남자가 하는 말은 지금 관심 있는 사람 있어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좋아하는 사람 있어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기 부담스러울 때 사용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표현보다 관심 있는 사람이 더 가볍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선택하는 남자가 많습니다. 이 질문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라이벌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면 전략을 바꿔야 하니까요. 있다고 대답하면 남자는 내심 조급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은근히 캐물으려고 할 거예요. 혹시 나일 수도 있나 하는 기대를 가지기도 합니다. 특히 있긴 한데 비밀이야 하고 대답하면요. 남자는 혹시 나를 말하는 건가 하고 설레게 됩니다. 그 순간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물론 자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동시에 느낍니다. 이 양가적인 감정이 남자를 더 적극적으로 만들기도 해요. 없다고 대답하면 남자는 다음 질문을 준비합니다. 보통 그러면 어떤 스타일이 좋아하고 이어서 물어봅니다. 이 질문을 통해 자기가 그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려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이상형에 자기가 포함되는지 보는 겁니다. 만약 당신의 이상형과 자기가 비슷하다면 자신감을 얻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게 되죠. 반대로 이상형과 거리가 멀다고 느끼면 방법을 바꿉니다. 다른 매력을 어필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유용한 대화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이 질문을 활용합니다. 자연스럽게 연애 이야기로 대화를 이끌 수 있으니까요.
연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의 감정을 확인할 기회가 생깁니다. 남자는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당신이 어떻게 대답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만약 그 남자에게 호감이 있다면 힌트를 줄 수 있어요.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지 하고 의미심장하게 말해보세요. 남자는 이런 답변에 상상력이 폭발합니다. 혹시 나인가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적절한 밀당은 관계를 더 흥미롭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너무 오래 끌면 남자가 지칠 수 있으니 적당한 선에서 해야 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건 타이밍이 중요하니까요. 이 질문은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한 남자의 노력입니다. 5번째로 남자가 하는 말은 어디 가고 싶은데 있어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명확한 전략이 숨어있는 질문이에요.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을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트를 제안하려는 거죠. 예를 들어 당신이 바다에 가고 싶다고 하면요. 남자는 그럼 이번 주말에 바다 갈래 하고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고 하면요. 나도 놀이공원 가고 싶었는데 같이 갈래 하고 제안합니다. 맛집 탐방을 좋아한다고 하면요. 나 맛있는데 알고 있는데 같이 가볼래 하고 유도합니다. 이렇게 당신의 대답을 활용해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만드는 겁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거절당할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이미 당신이 가고 싶다고 한 곳이니까 수락할 가능성이 높죠. 남자 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연애 경험이 많은 남자들이 특히 이 방법을 잘 씁니다. 연애 팁이나 연애 기술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만큼 효과가 검증된 접근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질문을 할 때 남자의 의도를 읽으려면 몇 가지를 살펴보세요. 질문 후에 바로 같이 가자는 제안이 따라온다면요. 그건 분명히 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단순히 대화 주제로 물어본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질문만 하고 제안은 하지 않는다면요. 아직 용기가 부족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당신도 전략적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남자라면 구체적인 장소를 말해보세요. 요즘 제주도에 가고 싶어 하고 구체적으로 답하는 거죠. 그러면 남자는 그 정보를 가지고 데이트 계획을 세웁니다. 어쩌면 정말로 제주도 여행을 제안할 수도 있어요. 관심 없는 남자라면 딱히 없어 하고 간단히 대답하세요. 남자는 대화를 이어갈 실마리를 잃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 하나로도 관계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6번째로 남자가 하는 말은 그런 모습 귀엽다라는 칭찬입니다. 사실 귀엽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의 고백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런 모습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하면 직접적인 고백처럼 들리지 않거든요. 조금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칭찬이 되는 겁니다. 남자는 이 방법으로 부담을 줄이면서도 호감을 표현합니다. 칭찬은 상대에게 호감을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특히 구체적인 칭찬은 진심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더 강력합니다. 그냥 예쁘다보다 그런 모습이 귀엽다가 더 와닿는 이유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알아볼게요. 당신이 실수했을 때 남자는 이 말을 합니다. 음식을 흘렸을 때 아이고 그런 모습도 귀엽네 하고 말하죠. 길을 잘못 들었을 때도 이런 거 귀엽다 하고 웃습니다.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 더 귀엽다고 느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모습에서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의 모든 모습이 사랑스럽게 보이거든요. 완벽한 모습보다 오히려 허술한 모습에 더 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순간에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칭찬을 받았을 때 당신이 부끄러워하면요. 남자는 그 반응마저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끝없는 긍정의 루프가 만들어지는 거죠. 좋아하는 감정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 말을 자주 듣는다면 그 남자의 호감도는 매우 높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요. 당신에게만 특별히 하는 칭찬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강력한 호감 신호이니 잘 기억해 두세요. 다만 모든 남자가 진심으로 이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칭찬을 하는 남자도 있으니까요. 진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눈을 보는 겁니다. 진심으로 귀엽다고 생각하는 남자의 눈에는 부드러움이 있어요. 눈이 웃고 있고 시선이 따뜻합니다. 형식적인 칭찬을 하는 남자의 눈에는 그런 게 없어요. 말과 표정이 일치하는지를 보면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7번째로 남자가 하는 말은 피곤하지 않아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배려의 말로서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진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상대를 걱정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거리감도 좁혀주는 효과가 있어요. 피곤하지 않아라고 물어보는 순간요. 당신은 이 사람이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 느낌이 마음의 벽을 허물어주는 거예요. 남자는 이런 효과를 알기 때문에 이 말을 자주 합니다. 물론 진심으로 걱정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기도 해요. 좋아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이 질문뿐만 아니라 배려의 말은 전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밥은 먹었어. 오늘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 같은 말들이요. 이런 사소한 말들이 모여서 큰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남자가 이런 말을 꾸준히 한다면 당신을 아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말은 같이 시간을 보낼 때 자주 사용됩니다. 같이 걸을 때 힘들지 않아 하고 물어보거든요. 오래 서 있을 때 다리 아프지 않아 하고 걱정합니다. 쇼핑을 오래 할 때도 피곤하면 쉬자 하고 제안하죠. 이런 세심한 배려가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남자도 이걸 알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도 무의식적으로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남자는 이 말을 다른 의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피곤하지 않아라고 물어본 후에 특정 장소를 제안하는 경우에요. 잠깐 쉬었다 가자면서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상대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순수한 배려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구별해야 해요. 평소의 행동 패턴을 보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면 순수한 걱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정 상황에서만 이 말을 한다면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말 자체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피곤한지 물어보지 않으니까요. 8번째로 남자가 하는 말은 내가 지켜줄게라는 약속입니다. 남자에게는 좋아하는 여자를 지키고 싶다는 본능이 있습니다. 보호 본능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아주 강력한 감정이에요. 좋아하는 여자가 위험하거나 힘든 상황에 처하면요. 남자는 자동으로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솟구칩니다. 그래서 내가 지켜줄게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든든한 면을 보여주고 싶다는 의도가 있어요. 나는 당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필하는 거죠. 그리고 신뢰를 얻고 싶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을 열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의지해도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여자는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안정감을 주는 말입니다. 남자도 이 효과를 알기 때문에 이 말을 합니다. 물론 진심이 담겨야 효과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하는 말은 오히려 가볍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진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주는 남자가 진심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실제로 앞에 서주는 남자가 진짜예요. 길을 걸을 때 차도 쪽에 서는 남자가 진심입니다.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는 남자가 진심이에요.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면요. 그건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지켜주고 싶은 남자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당신을 감싸거든요. 이런 남자를 만났다면 당신은 소중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9번째로 남자가 하는 말은 맛있게 먹는다라는 칭찬입니다. 남자는 여자가 맛있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건 많은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에요. 맛있는 걸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표정을 보면요. 남자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맛있게 먹는다 하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상 귀엽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당신의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감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 뒤에는 숨겨진 감정이 더 있습니다. 그 표정을 더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또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싶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다음에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이 말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음 만남을 이어가려는 겁니다. 남자가 식사 중에 당신을 유심히 보고 있다면요. 그건 당신의 먹는 모습에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모든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니까요. 심지어 음식을 먹는 사소한 모습에서도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이 칭찬을 받았을 때 당신이 고마워하고 웃으면요. 남자는 그 미소에 또 한 번 반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점점 더 깊어지는 순간이에요. 남자가 자주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한다면요. 그건 당신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당신과의 시간을 원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죠. 이 말을 자주 듣는다면 그 남자의 마음은 이미 당신에게 가 있습니다. 10번째로 남자가 하는 말은 같이 있으면 즐겁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건 상당히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남자도 용기를 내서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당신의 반응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핍니다. 당신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관찰하는 거죠. 이 말을 하는 건 일종의 떠보기이기도 합니다. 당신도 같은 감정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으면 즐겁다는 말의 이면에는요. 당신과의 시간이 특별하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있을 때와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있어서 이 시간이 즐거운 거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사실상 당신이 좋다는 고백에 가까운 말이에요. 남자가 이 말을 했을 때 당신도 나도 하고 대답하면요. 남자는 엄청난 기쁨을 느낍니다. 서로 같은 감정이라는 확인이 되니까요. 그 순간부터 남자의 적극성은 배가 됩니다. 더 자주 만나자고 하고 더 자주 연락하게 됩니다. 관계가 한 단계 진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당신이 고마워하고만 대답하면요. 남자는 내 마음을 알아줬을까 궁금해합니다. 고마워라는 대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거든요. 남자는 이 모호한 반응에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다음에 더 확실한 신호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하죠? 이 말을 잘 활용하면 관계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11번째로 남자가 하는 말은 시간이 금방 갔다라는 감탄입니다. 이 말은 정말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에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즐거운 시간은 항상 짧게 느껴지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헤어질 때 시간이 금방 갔다 하고 아쉬워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남자의 마음에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더 함께 있고 싶은데 헤어져야 한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이 아쉬움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이 말인 겁니다. 이 말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당신과의 시간이 정말 즐거웠다는 것,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로 행복했다는 것,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는 것,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이 짧은 말에 담겨 있어요. 남자가 이 말을 할 때 표정도 잘 봐야 합니다. 진심으로 아쉬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면요. 그건 정말로 당신과의 시간이 소중했다는 뜻입니다. 웃으면서도 살짝 슬픈 표정을 짓기도 해요. 헤어지기 싫다는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말 다음에 보통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 혹은 다음에는 뭐하고 놀까 같은 말이에요. 이미 다음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죠. 당신과의 시간을 더 만들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신도 나도 시간 가는 줄 몰랐어 하고 말하면요. 남자는 정말 행복해야 합니다. 서로 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확인이 되니까요. 그리고 다음 만남이 성사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렇게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과정이 연애의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 11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말들의 공통점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한 대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들이에요. 좋아하는 감정이 자동으로 이런 말을 하게 만드는 거죠. 좋아해 예쁘다 같은 직접적인 말은 오히려 하기 어렵습니다. 남자도 거절이 두렵고 상대의 반응이 걱정되니까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한 말들인 거예요. 이 말들 하나하나에 남자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가벼운 대화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당신을 향한 마음이 녹아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의미를 알 수 있겠죠. 남자의 무의식적인 호감 신호를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능력은 연애에서 큰 무기가 됩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할 수 있으면 대응도 달라지니까요. 호감이 있는 남자에게는 적절한 반응을 해줄 수 있고요. 관심 없는 남자에게는 명확한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연애는 상대의 마음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상대가 보내는 신호를 잘 캐치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짚어볼게요. 이 말들을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호감이라고 단정 짓지는 마세요. 상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한두 번 이런 말을 했다고 좋아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런 말을 한다면 호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함께 봐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남자가 진심인 거예요. 말은 달콤하지만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남자는 주의하세요. 진정한 호감은 말과 행동 모두에서 드러나니까요. 또 한 가지 기억할 점은 남자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남자는 말로 잘 표현하고 어떤 남자는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말수가 적은 남자라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과묵한 남자가 이런 말을 한다면 더 의미가 큽니다. 평소에 말이 없는 사람이 용기를 내서 하는 말이니까요. 그만큼 당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을 잘하는 남자는 여러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명에게만 하는 건지 여러 명에게 하는 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만 유독 이런 말을 한다면 확실한 호감입니다. 다른 여자에게도 똑같이 한다면 단순한 습관일 수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관찰하면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설레고 두근거리는 거잖아요. 상대의 작은 말 하나의 의미를 찾고 분석하는 것, 그게 바로 연애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통해 그 묘미를 더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의 마음을 읽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경험과 관찰이 쌓여야 정확도가 올라가요.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신호를 알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변 남자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세요. 혹시 오늘 소개한 말들을 자주 듣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그 남자는 당신을 좋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말고 당신의 마음도 확인해 보세요. 만약 당신도 그 사람에게 호감이 있다면요. 적절한 반응으로 그 감정에 화답해 주세요. 그러면 아름다운 인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연애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 순간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남자의 무의식적 호감 표현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사실 오늘 소개한 11가지 말 외에도 다양한 신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11가지가 가장 보편적이고 자주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이걸 기본으로 알아두면 다른 신호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남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더 친절해지고 더 배려심이 깊어지고 더 재미있어지려고 노력하죠. 이런 변화는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너 걔 좋아하지 하고 놀리면 당황하곤 하죠. 자기는 모르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먼저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만큼 좋아하는 감정은 숨기기 어렵습니다. 말과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니까요. 특히 오늘 소개한 말들은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라 더 그렇습니다. 의식적으로 숨기려 해도 자꾸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진심을 판단하는 좋은 지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짚어볼게요. 남자가 하는 이런 말들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주로 탐색적인 질문을 합니다. 남자친구 있어, 관심 있는 사람 있어 같은 질문이요. 이건 상대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말들입니다. 내가 다가가도 되는 상황인지 확인하는 거죠. 중반에는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말을 합니다. 둘이서 놀지 않을래, 어디 가고 싶은데 있어 같은 말이요. 이건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한 말들입니다.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더 가까워지려는 의도가 있어요. 후반에는 감정을 표현하는 말을 합니다. 같이 있으면 즐겁다, 시간이 금방 갔다 같은 말이요. 이건 자신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말들입니다. 직접적인 고백 전 단계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패턴을 알면 현재 관계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탐색 단계인지 발전 단계인지 고백 직전인지요. 각 단계에 맞는 대응을 하면 관계가 더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탐색 단계에서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응해주세요. 발전 단계에서는 함께하는 시간을 즐겨주세요. 고백 직전 단계에서는 당신의 마음도 살짝 보여주세요. 이렇게 단계별로 대응하면 아름다운 연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말에 대해 실전적인 대응법을 좀 더 알아볼게요. 먼저 오늘 뭐 했어라는 질문에 대한 대응법입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
일단 반갑게 대답해 주세요. 냉담하게 대답하면 남자는 위축됩니다. 별거 아닌데 이것저것 했지 하고 밝게 말하면 좋아요. 그리고 당신도 오늘 뭐 했어 하고 되물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남자는 당신이 자기에게도 관심을 가진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작은 되물음이 큰 효과를 만들어내요. 서로 하루를 공유하는 습관이 생기면 친밀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매일 일상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남자친구 있어라는 질문에 대한 대응법도 알아볼게요. 이 질문을 받으면 남자가 용기를 냈다는 걸 인정해 주세요. 직접적으로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성의 있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없어 하고 한마디로 끝내지 말고요. 없는데 왜 하고 가볍게 되물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자는 더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궁금해서 그냥 물어봤어 하고 대답하겠지만 속으로는 기뻐할 거예요. 당신이 관심을 보여줬으니까요. 이 질문 이후의 대화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자는 여기서 다음 수를 두려고 할 거예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언제부터 혼자였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후속 질문에도 열린 자세로 대답해주면 좋아요. 서로를 알아가는 귀중한 시간이 되니까요. 둘이서 놀지 않을래라는 제안에 대한 대응법입니다. 이 제안을 받았을 때 바로 좋아하고 대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살짝 밀당을 하고 싶다면요. 어디 가는데 하고 물어보면 좋아요. 남자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계획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하면서 열심히 어필할 겁니다. 계획이 없다면 어디 가고 싶어 하고 당신의 의견을 물을 거예요. 어느 쪽이든 대화가 더 풍성해집니다. 만남의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과정 자체가 설레는 일이에요. 이 과정에서 서로의 취향을 알 수 있고요. 서로 맞춰가는 모습에서 호감이 더 생기기도 합니다. 만남이 성사되면 남자는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옷은 뭘 입을지 어디서 만날지 뭘 먹을지 다 계획해요. 당신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으니까요. 이런 남자의 노력을 알아주면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관심 있는 사람 있어라는 질문에 대한 대응법입니다. 이 질문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없어 하고 대답할 수도 있고요. 글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고 애매하게 답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남자는 더 궁금해하면서 빠져들게 됩니다. 누군데 하고 물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당신이 비밀이야 하고 웃으면요. 남자는 밤새 그게 누군지 고민하게 됩니다. 혹시 나인가 하는 기대와 아닌가 하는 불안 사이에서요. 이런 밀당이 연애를 더 재미있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너무 오래 끌면 역효과가 나니 적절히 해야 해요. 어디 가고 싶은데 있어라는 질문에 대한 대응법입니다. 이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게 좋습니다. 딱히 없어 하면 대화가 끊기거든요. 요즘 여기 가고 싶었어 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남자는 그 정보를 가지고 데이트를 계획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줄 수 있다는 게 남자에게는 기쁜 일이에요. 당신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리고 같이 가면 더 좋겠다 하고 은근히 기대감을 보이면요. 남자는 확실한 데이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모든 걸 보여주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조금씩 천천히 알아가는 과정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모습 귀엽다라는 칭찬에 대한 대응법입니다. 이 칭찬을 받으면 솔직하게 기뻐하는 게 가장 좋아요. 부끄럽게 고마워하고 웃으면 충분합니다.
일부러 겸손하게 별로인데 하지 않아도 돼요. 남자는 당신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한 말이니까요. 당신이 기뻐하면 남자도 기뻐집니다. 서로 기분 좋은 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칭찬을 잘 받아주는 것도 연애의 중요한 기술입니다.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상대가 서운해할 수 있어요. 어렵게 용기를 내서 한 말인데 거부당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 칭찬은 감사히 받아주세요. 피곤하지 않아라는 질문에 대한 대응법입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 상대의 배려에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괜찮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한마디에 남자는 보람을 느낍니다. 자신의 배려가 전달되었다는 걸 확인하니까요. 만약 정말 피곤하다면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아요. 조금 피곤하긴 해 하고 말하면요. 남자는 그럼 쉬자 하면서 당신을 챙기려고 할 겁니다. 이런 상호작용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서로를 챙기고 배려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내가 지켜줄게라는 말에 대한 대응법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진심인지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행동과 말이 일치하는지 봐야 해요. 진심이라고 판단되면 고마워하고 따뜻하게 받아주세요. 남자는 자신의 진심이 전달되었다는 데서 큰 만족을 느낍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노력하게 됩니다. 당신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런 약속이 관계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쌓이는 과정이에요. 맛있게 먹는다라는 칭찬에 대한 대응법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정말 맛있어 하고 밝게 웃으면 됩니다. 남자는 그 웃는 모습에 또 한 번 빠져들 거예요. 그리고 이 음식 정말 좋다 다음에 또 오고 싶어 하고 말하면요. 자연스럽게 다음 만남의 약속이 잡힐 수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먹으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친밀감을 높여주거든요. 남자가 자주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한다면 좋은 신호예요. 같이 있으면 즐겁다라는 말에 대한 대응법입니다. 이 말에 대한 최고의 대응은 맞장구를 치는 겁니다. 나도 오늘 정말 즐거웠어 하고 진심을 담아 말해주세요. 남자는 이 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 될 겁니다. 서로의 감정이 통했다는 확인은 엄청난 기쁨이거든요. 이 순간이 관계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금방 갔다라는 말에 대한 대응법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아쉬움을 함께 표현해 주세요. 진짜 벌써 이 시간이야, 아쉽다 하고 말하면요. 남자는 다음 만남을 바로 제안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서로 아쉬워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다음에 언제 만날까 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남이 이어지면서 관계가 발전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남자의 호감 표현은 말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비언어적인 신호도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말과 행동을 종합적으로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요. 그래서 말 외에 주의 깊게 봐야 할 행동들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눈 맞춤입니다. 좋아하는 여자를 볼 때 남자의 눈은 달라집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시선이 오래 머무릅니다. 대화할 때 눈을 많이 마주치려고 하고요. 다른 곳을 보다가도 자꾸 당신에게로 시선이 돌아옵니다. 이건 무의식적인 행동이라 숨기기 매우 어려워요.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니까요. 둘째, 몸의 방향입니다. 남자가 대화할 때 몸 전체가 당신을 향하고 있다면요. 그건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몸이 살짝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온몸이 그 사람을 향합니다. 이것도 무의식적인 행동이에요. 셋째, 물리적 거리입니다.
좋아하는 여자에게는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대화할 때 거리가 점점 좁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걸을 때도 나란히 가까이 걸으려고 합니다. 이건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넷째, 미러링 현상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당신이 머리카락을 만지면 남자도 무의식적으로 자기 머리를 만집니다. 당신이 음료를 마시면 남자도 따라서 마시게 되죠. 이런 미러링은 심리학에서도 호감의 증거로 봅니다. 다섯째, 스킨십 시도입니다. 좋아하는 여자에게 자연스러운 접촉을 시도합니다. 어깨를 가볍게 치거나 팔을 스치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이요. 이런 사소한 스킨십을 통해 반응을 살피는 겁니다. 당신이 거부하지 않으면 더 가까이 다가올 용기를 얻습니다. 여섯째, 웃음의 빈도입니다.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더 많이 웃게 됩니다. 그다지 웃긴 말이 아닌데도 크게 웃기도 하죠. 당신의 말에 리액션이 과해지는 것도 호감의 신호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뭐든 재미있게 느껴지거든요. 일곱째, 기억력입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한 말은 사소한 것까지 기억합니다. 예전에 좋아한다고 했던 음식을 기억하고 데려가기도 하죠. 생일은 물론이고 작은 기념일까지 챙기려고 합니다. 이런 세심함은 관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덟째, 도움을 주려는 행동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바로 달려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죠.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어려운 일을 대신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특별한 거예요. 이렇게 말과 행동을 종합적으로 보면 남자의 진심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날 때 호감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상대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하는 말의 빈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같은 말이라도 얼마나 자주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한 번 한 말과 매일 하는 말의 무게는 다르거든요. 오늘 뭐 했어라는 질문을 매일 한다면요? 그건 매일 당신이 궁금하다는 뜻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락하는 건 상당한 노력이에요. 귀찮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매일 하는 건 진심이니까요. 같이 있으면 즐겁다라는 말을 만날 때마다 한다면요. 그건 진짜로 당신과의 시간이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매번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건 일관된 호감의 증거예요. 이렇게 빈도를 체크하면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은 총 11가지입니다. 오늘 뭐 했어? 남자친구 있어? 둘이서 놀지 않을래? 이 3가지는 탐색 단계의 말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 있어?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이 2가지는 정보 수집 단계의 말이에요. 그런 모습 귀엽다, 피곤하지 않아, 내가 지켜줄게. 이 3가지는 감정 표현 단계의 말입니다. 맛있게 먹는다, 같이 있으면 즐겁다, 시간이 금방 갔다. 이 3가지는 호감 확인 단계의 말이에요. 각 단계별로 나타나는 말의 패턴을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현재 관계가 어디쯤 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는 건 연애의 첫걸음입니다. 이 첫걸음을 잘 내디디면 아름다운 연애가 가능해져요. 남자의 무의식적 호감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그 작은 신호들이 모여서 큰 사랑이 됩니다. 연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때입니다. 그 순간을 위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작은 말 하나에도 사랑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지세요. 그러면 당신의 연애는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합니다. 이제 남자의 심리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상황별 분석을 해볼게요. 직장에서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하는 말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업무 환경에서는 직접적인 표현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우회적이고 조심스러운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고생했어라는 인사가 있어요. 모든 동료에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요. 특정 한 사람에게만 유독 자주 한다면 의미가 다릅니다. 퇴근할 때마다 당신에게만 이 인사를 건넨다면요. 그건 당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점심 같이 먹을래라는 제안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점심을 같이 먹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매일 당신과 함께 먹으려고 한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동료가 끼려고 하면 은근히 불편해하기도 하죠. 둘만의 시간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업무 도움을 자주 제안하는 것도 호감의 표현입니다. 필요 없는데도 도와줄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당신 근처에 있을 핑계를 만들려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시간이 곧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직장에서의 호감 표현은 더 미묘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해요. 학교에서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하는 말도 살펴볼게요. 학생 시절의 호감 표현은 좀 더 순수하고 직접적입니다. 숙제했어, 시험 잘 봤어 같은 학업 관련 질문이 많아요. 이런 질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려는 거죠. 필기 빌려줄까 하고 도움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정리한 노트를 빌려주면서 가까워지려는 거예요. 방과 후에 같이 갈래 하고 함께 귀가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건 둘만의 시간을 만들려는 확실한 시도입니다. 학교에서의 이런 말들은 더 솔직하고 꾸밈 없습니다. 아직 연애 경험이 적기 때문에 전략보다는 순수한 감정이 많이 담겨요. 이제 SNS나 메신저에서의 호감 표현도 알아볼게요. 요즘 시대에는 직접 만나는 것만큼 온라인 소통도 중요합니다. 메시지에서도 호감 신호를 읽을 수 있어요. 좋아하는 여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특별합니다. 우선 답장 속도가 빠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몇 시간 후에 답하면서요. 좋아하는 여자에게는 거의 실시간으로 답합니다. 메시지를 보는 순간 바로 답장하게 되거든요. 메시지 길이도 차이가 납니다.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짧게 답하면서요. 좋아하는 여자에게는 길고 자세하게 씁니다. 대화를 이어가고 싶으니까 질문도 많이 합니다. 대화가 끊기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모티콘이나 웃는 표현도 더 많이 사용합니다. 평소 무뚝뚝한 남자도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달라져요. 귀여운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하고 장난스러운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가 보인다면 호감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특히 늦은 밤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전에 당신이 생각나서 연락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해 안 자 같은 메시지가 오면요. 그건 당신이 마지막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잠들기 전에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자주 받는다면 그 남자의 마음은 확실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좋은 아침이라고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 뜨자마자 당신이 떠올랐다는 의미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이런 메시지 패턴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남자의 진심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의 SNS에 남기는 반응도 주목하세요. 좋아요를 매번 누르거나 댓글을 자주 다는 건 관심의 표현입니다. 당신의 게시물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스토리에 답장을 자주 보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당신의 일상에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온라인에서의 신호와 오프라인에서의 신호를 함께 보면요.
남자의 마음을 거의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절대 하지 않는 말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하지 않는 말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좋아하는 여자에게는 부정적인 말을 삼갑니다. 외모를 비하하거나 능력을 깎아내리는 말은 하지 않아요. 다른 여자와 비교하는 말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반대로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말에 신경을 덜 씁니다. 무심코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말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골라요. 혹시라도 기분 나쁘게 할까봐 조심하는 겁니다. 이런 조심성도 호감의 증거가 됩니다. 다른 여자 이야기도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여자가 예쁘다거나 매력적이라는 말은 절대 안 해요. 당신만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니까요. 만약 어떤 남자가 다른 여자 이야기를 자주 한다면요. 그건 당신에게 호감이 적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다른 여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이 차이를 알면 진심과 가식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연령대별로 남자의 호감 표현이 어떻게 다른지도 살펴볼게요. 10대 남자의 호감 표현은 가장 순수하면서도 서툽니다. 좋아하는 여자를 놀리거나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관심을 끌고 싶은데 표현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일부러 짓궂게 구는 것도 나를 봐달라는 신호입니다. 물론 이런 방식이 늘 효과적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10대 남자의 미숙한 감정 표현을 이해해 주세요. 마음은 진짜인데 표현이 서투른 것뿐이니까요. 20대 남자의 호감 표현은 좀 더 성숙해집니다. 직접적인 칭찬과 배려의 말이 늘어나죠. 데이트 제안도 더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연애 경험이 쌓이면서 표현 방법도 다양해지는 거예요. 오늘 소개한 11가지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대이기도 합니다. 30대 남자의 호감 표현은 더 깊고 진중해집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슬쩍 꺼내기도 합니다. 같이 여행 가고 싶다거나 나중에 이런 데 살고 싶다 같은 말이요. 장기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신호예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실질적인 도움이나 배려를 통해 마음을 표현하죠. 40대 이상의 남자는 더 직접적이고 솔직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에 돌려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이 좋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의식적인 말들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연령에 관계없이 좋아하는 감정은 비슷하게 표현되니까요. 이렇게 연령대별 차이를 알면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대의 나이와 경험을 고려해서 해석하는 게 좋아요. 이어서 성격 유형별로 남자의 호감 표현이 어떻게 다른지도 볼게요. 내향적인 남자의 호감 표현은 매우 미묘합니다. 말이 적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에 더 큰 의미가 담겨요. 이 남자가 오늘 뭐 했어 하고 물어보면 큰 용기를 낸 겁니다. 평소 말이 없는 사람이 먼저 말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신호예요. 내향적인 남자는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필요한 걸 미리 챙기거나요. 조용히 옆에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말은 적지만 행동은 따뜻한 게 내향적인 남자의 특징이에요. 외향적인 남자의 호감 표현은 더 화려하고 적극적입니다. 말도 많고 리액션도 크고 칭찬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외향적인 남자는 여러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감인지 그냥 성격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향적인 남자의 진심을 구별하려면요. 당신에게만 특별히 다른 점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보다 더 자주 연락하는지요.
다른 사람에게보다 더 세심하게 배려하는지요. 이런 차이가 있다면 그건 진짜 호감입니다. 성격이 아무리 외향적이어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더 신경 쓰거든요. 이런 미세한 차이를 포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남자가 호감을 숨기려고 할 때의 신호도 알아볼게요. 모든 남자가 좋아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남자는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려고 합니다. 거절이 두렵거나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걱정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남자는 오히려 좋아하는 여자를 피하기도 합니다. 눈이 마주치면 먼저 시선을 돌리고요. 대화할 때 일부러 무관심한 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숨기려 해도 무의식적인 신호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소개한 말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숨기려고 해도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뭐 했어 같은 말이 무심결에 나오는 거예요. 일부러 무관심한 척하면서도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이 궁금한 겁니다. 이런 모순된 행동이 보인다면 숨기고 있는 호감이 있을 수 있어요. 차갑게 대하다가도 갑자기 따뜻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온도 차이가 남자의 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관되게 무관심한 건 진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차가움과 따뜻함이 교차한다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숨기려고 하면서도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남자를 만나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세요. 마음의 준비가 되면 솔직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부담 주지 않고 편안하게 대해주면 좋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면 남자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높여볼게요. 민준이라는 남자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민준이는 같은 동호회에 있는 서연이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고백할 용기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오늘 소개한 말들을 사용합니다. 동호회 모임이 끝나면 민준이는 서연이에게 연락합니다. 오늘 집에 잘 갔어, 뭐 하고 있어 하고 물어보죠. 이건 서연이의 일상이 궁금하기 때문이에요. 서연이가 친구들이랑 놀았다고 하면요. 민준이는 어떤 친구들이랑 하고 은근히 물어봅니다. 남자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서연이가 여자 친구들이랑 놀았다고 하면 안심합니다. 그리고 다음 모임에서 민준이는 용기를 내서 물어봅니다. 서연아 혹시 남자친구 있어 하고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민준이는 며칠을 고민했을 거예요. 언제 물어볼지 어떻게 물어볼지 시뮬레이션을 했을 겁니다. 서연이가 없어 하고 대답하면 민준이는 내심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용기를 더 내서 제안합니다. 이번 주말에 둘이서 영화 보러 갈래 하고요. 영화라는 구체적인 활동을 제안함으로써 거절 확률을 낮추는 거예요. 서연이가 좋아하고 수락하면 민준이는 날아갈 것 같죠. 영화를 보러 가서 민준이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서연아 피곤하지 않아 괜찮아 하고 걱정하죠. 서연이의 반응을 보면서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영화가 끝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민준이가 말합니다. 서연이는 맛있게 먹는다 보기 좋다 하고요. 서연이가 부끄러워하면 그런 모습도 귀엽다고 말하죠. 헤어질 때 민준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정말 금방 갔다 오늘 진짜 즐거웠어 하고요. 서연이도 나도 하고 대답하면 민준이의 마음은 확정됩니다. 이렇게 한 단계씩 마음을 표현해 가는 거예요. 이 사례를 보면 오늘 소개한 말들이 어떻게 실전에서 쓰이는지 알 수 있죠. 각각의 말이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탐색에서 시작해서 감정 표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또 다른 사례를 볼게요. 지훈이는 직장 동료인 하은이를 좋아합니다. 직장이라서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지훈이는 하은이에게 점심 같이 먹을래 하고 자주 제안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동료들도 함께였지만요.
점점 둘만 먹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점심시간에 지훈이는 하은이에게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주말에 뭐 했어?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같은 질문이요. 하은이가 요즘 전시회 가고 싶다고 하면요. 지훈이는 머릿속에 메모를 합니다. 며칠 후에 이번 주말에 전시회 같이 갈래 하고 제안하죠. 하은이가 가고 싶다고 한 거니까 거절 확률이 낮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활용해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만드는 거예요. 전시회에서 지훈이는 하은이의 반응을 유심히 봅니다. 하은이가 작품을 보며 좋아하면 그런 모습 좋다고 말하죠. 하은이가 사진을 찍을 때 잘 나왔다고 칭찬합니다. 나중에 카페에서 쉬면서 같이 있으면 즐겁다고 말하죠. 이렇게 직장에서도 오늘 소개한 말들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상황만 다를 뿐 마음이 표현되는 방식은 비슷한 거예요. 이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건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하는 말은 환경과 관계없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학교든 직장이든 동호회든 같은 패턴이 나타나요. 사람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달라질 뿐이지요. 본질적인 마음은 같은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남자의 호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남자의 호감 표현에 대한 오해와 진실도 짚어볼게요. 첫 번째 오해는 남자가 친절하면 무조건 호감이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성격이 좋은 남자는 누구에게나 친절할 수 있어요. 호감인지 성격인지 구별하려면 차별화된 행동을 봐야 합니다. 당신에게만 특별히 더 친절한지를 확인하세요. 두 번째 오해는 남자가 연락을 많이 하면 호감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맞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외로워서 연락하는 남자도 있고요. 심심해서 연락하는 남자도 있습니다. 호감과 외로움을 구별하려면 만남 후의 태도를 봐야 합니다. 만나자마자 핸드폰만 보는 남자는 호감이 아닐 수 있어요. 진짜 호감이면 당신에게 집중하거든요. 세 번째 오해는 남자가 고백을 안 하면 호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남자들이 거절이 두려워서 고백을 미룹니다. 마음은 확실한데 용기가 없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오늘 소개한 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는다고 호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좋아서 고백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실패하면 지금의 관계마저 잃을까봐 두려운 거죠. 이런 남자의 심리를 이해하면 더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말보다 행동이 전부라는 겁니다. 행동이 중요한 건 맞지만 말도 무시할 수 없어요. 오늘 소개한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말과 행동 모두를 종합적으로 봐야 정확한 판단이 됩니다. 어느 한쪽만 보면 오판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오해는 남자는 다 같다는 겁니다. 물론 공통적인 패턴은 있지만 개인차도 큽니다. 각자의 성격 경험 환경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한 가지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양한 신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러한 오해들을 바로잡으면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연애에서 오해는 가장 큰 적이거든요.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활용할 수 있는 실전 팁을 몇 가지 더 드릴게요. 남자의 호감 신호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요? 먼저 관심 있는 남자에게는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세요. 남자가 오늘 뭐 했어 하고 물어보면요.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당신도 같은 질문을 해주세요. 이렇게 대화의 균형을 맞추면 관계가 빠르게 발전합니다. 남자가 둘이서 놀자고 제안하면요. 가능하면 수락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세요. 그리고 다음에 만날 때는 당신이 먼저 제안해 보세요.
이번엔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같이 갈래 하고요. 남자는 당신이 먼저 제안해 줄 때 엄청난 기쁨을 느낍니다. 자기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상대도 원하고 있다는 확인이니까요. 이런 상호적인 노력이 건강한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칭찬을 받았을 때는 당신도 칭찬을 돌려주세요. 그런 모습 귀엽다라고 들으면요. 고마워, 너도 오늘 멋있다 하고 말해보세요. 남자는 당신의 칭찬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겁니다. 서로 칭찬을 주고받는 관계가 가장 건강한 관계예요. 같이 있으면 즐겁다라는 말을 들으면요. 나도 그래, 너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하고 말해주세요. 이 한마디가 남자에게는 고백과 같은 무게로 다가옵니다. 서로의 감정이 확인되는 순간이거든요. 이런 순간들이 모여서 연애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관심 없는 남자에게는 명확한 태도를 보여주세요. 모호한 태도는 상대에게 거짓 희망을 줄 수 있어요. 관심이 없다면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선을 그으세요. 그게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배려입니다. 괜한 희망을 주는 것보다 솔직한 게 더 나아요. 물론 거절은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 됩니다. 이렇게 명확한 의사소통이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본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남자의 호감 신호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느냐보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느냐가 먼저예요. 아무리 상대가 호감 신호를 보내도요. 당신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신호가 불분명해도요. 당신의 마음이 확실하다면 먼저 다가갈 수도 있어요. 연애는 한쪽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이 만나야 아름다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상대의 신호를 읽되 자신의 마음에도 솔직해지세요.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행복한 연애가 가능합니다. 연애는 복잡하고 어렵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거예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의 설렘을 즐기세요. 상대의 작은 말 하나에 숨은 진심을 발견하는 기쁨을 느끼세요. 그리고 당신도 용기를 내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사랑은 용기 있는 자의 것이니까요. 지금 주변에 이런 말을 하는 남자가 있다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진심이 보일 겁니다. 좋은 인연을 놓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연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의 무의식적 호감 표현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실생활에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연애의 정답은 없지만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항상 옳습니다. 그 노력이 쌓이면 더 깊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가장 행복한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사랑은 어렵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좋은 인연을 찾아가세요. 분명 당신을 위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이미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작은 한마디에도 큰 사랑이 담겨 있을 수 있으니까요.